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주는 이번에도 역시 비밀입니다. 경인, 개해, 개축, 시를 가지고 있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자, 인성, 정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부가 망신 목욕에 놓여가지고 재능과 공부가 너무나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일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공을 좀 바꾸죠. 전공을 바꾸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냐 없냐를 보면 공부는 좀 바뀔 수 있다. 상관과 원진 규문이 같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끝끝내 이루어내겠구나. 집착을 하겠구나. 그 공부를 마침내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해. 물이 너무 많죠. 이제 물. 물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이 너무 많이 넘쳐 흐르고 정림의 합국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병신의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과 신이 합했을 때 수국으로 돼가지고 물이 너무 넘쳐 흘러요. 그럼 몸에서 너무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성욕이 너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전부 다 풀어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공부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추구는 하겠습니다. 정관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직업, 매우 기술이 뛰어난, 게다가 공부가 많이 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딱딱 받아갈 수 있는 형태로 봐서 아버지랑 아내, 정제의 입장은 편인이니까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고 교수이거나 선생님이거나 학자인 거죠. 아내와 아버지의 형태가. 게다가 어머니의 형태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세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본인만의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나면서 월급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전문직 관성 급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욕이 너무 매우 이렇게 조금 높으시겠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자분이신데요. 한참 동안을 막 웃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많이 웃더니 자기 고민이 성욕이 너무 세가지고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공무원이고 아버지도 교수님이고 엄마도 매우 뛰어난 엄마를 가졌고 그렇게 된 건 맞고 본인은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수 분야의 의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전공을 공부를 너무 잘했으니까 카이스트 막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이 나도 모르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수한 공부를 매우 잘하는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도 2명 있고 아버지는 교수고 강력한 모친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공무원인 그러한 형태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개해 일주이다 보니까 와이프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는 성분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이는 좋아도 약간의 어, 이게 차가운 물이잖아요. 그래갖고 사이가
좋으면 병약하거나 아니면 사이가 조금 안 좋거나 오랫동안 알콩달콩이 되게 어려워요, 계획가요. 그래 가지고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이런 식으로 쭉 흔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러면 고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쪼끔 참을 수는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는데 32 살이 되면서부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32 살이 되면서 두세 살 정도 되면서부터 도저히 이거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여서 어 업소에 좀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너무 세 가지고 2 시간 3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 세서 업소에 인제 고정적으로 이제 한번 지정이라고 하죠. 지정을 인제 정해 놓고 한두 번씩 해 보다 보면 인제 자기하고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사람하고 인제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들켰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죽고 싶다 그러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 그리고 엄마가 요새는 쪼끔 아프고 있었는데 엄마를 간병해야 되지, 와이프는 공무원이니까 일도 해야 되지, 집안에 자녀도 2 명이나 있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잘하고 있는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도저히 그게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인간인가 싶고 너무 미안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물론 남자는 아닙니다만 변명을 좀 들어 주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엄마나 아버지가 만일 돌아가셨다면, 나의 정말 정말 소중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밥을 먹고 싶지가 않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같이 따라갔으면 하는 심정이겠지만 사실 끈이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울면서 정말로 그 사람을 따라간다, 정말 돌아가신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사랑해 갖고 따라가는 경우도 1%는 존재합니다만 나머지 99%는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때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특히 장례식장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 나는 정말 너무 슬퍼서 정말 곡기를 끊어 가지고 나는 정말로 병원에 입원 좀 해 봤으면 좋겠어, 쓰러져 가지고.' 그런 꿈들을 꾸시겠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실컷 울고 엄마 아빠 정말 가까운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요 장례식장에서요 한 끈이는 굶을 수 있지만요 2 끈이 이상 굶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밥을 왜 먹어요?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살겠다고 밥을 먹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와이프가 엄마를 보필을 하고 있고 돌보고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또 직장 일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애들도 돌보고 있고
이렇게 힘든 와이프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성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옆에 가서 찝쩍거리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는 너무 힘드니까 좀 참아 봐. 다음에 하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짐승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비밀로 하고 모두가 모르고 그냥 "내가 돈 쪼끔 주고 잠깐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서 성을 매매하는 사람과 종교인은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는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런 남자들의 편을 들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도 아닌 것 같고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세 가지고 와이프가 다칠까 봐서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음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니까 어 어찌 되었건 그 업소의 여성도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여성에게 당신을 상대해 줄 수 있는 지정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에게는 2배의 돈을 주고 해라. 만약에 하실 거면은 2배의 돈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상대하고 나면 그 여성은 다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직업 여성인데 당신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해 놨기 때문에 부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여파는 이틀도 갈 수 있고 3 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돈을 주고 잠깐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정말로 미안하다면 그다음은 그럼 다음 방법, 자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써 왔지만 와이프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아내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다음 방법을 강구했을 때, 그때는 와이프가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어머니도 돌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당신은 의사니까 다행히 돈을 좀 많이 벌지 않냐. 그러면은 3시간 도움 있으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와이프의 짐을 좀 덜어주면 어떻겠냐. 와이프 집안일 하는 거 도우미 3시간씩 써 가지고 돈 좀 쓰고, 직업 여성을 부르는 것보다 그게 더 싸거든요 사실요. 직업 여성에게 주는 그 부분보다 도우미 음 가사 도우미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 봅시다. 자 도우미 언니들한테, 가사 도우미 언니들한테 인자 돈을 좀 주고 가사 일을 맡게끔 해 주시고 와이프의 일을 좀 덜어 주시고, 그리고 간병도 간병인에게 할 수 있게끔 조금 하고, 그리고 아내를,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내를 밖으로 일주일에 1 번이든 2 번이든 당신이 이제 조금 저기 하면, 아내도 상간일주이기 때문에 아내도 성욕이 매우 세다. 그러니 아내는 쫄쫄 굶고 있는데 밖에서 이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도우미 선생님들한테 그 돈을 좀 줘 가지고 살림이나 그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고, 와이프를 밖으로 불러서 모텔이든 호텔이든 딱 잡아 가지고 일주일에 1 번씩은 "당신이 나를 좀 봐 줘야 해. 나를 좀 안아 줘야 해." 이렇게 해 가지고 와이프하고 실컷 연애 기분을 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와이프를 사랑하고 결코 놓치고 싶지가 않다고.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서 자기 성욕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 솔루션 음 이 솔루션을 제가 인제 대화를 하면서 그 와이프가 당신이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와이프가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겠지만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부분, 다른 여자를 본 것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고 너무 괴로운 거니까 그 부분은 내가 너무 성욕이 세서 그런 거니까 와이프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켜 달라.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 주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음. 자, 우리 의사 선생님 엄청나게 부자가 되실 부자가 부를 많이 이루시겠죠? 명술대원에 계셨어요.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와이프도 꼭 지키시고요. 선생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아내는 결코 선생님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요. 남편이 끝끝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말을 거짓이라도 믿고 싶은 게 아내거든요. 끝까지 우기셔 가지고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고요. 상담 사례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